네, 성공 투자를 위한 그 길, 2025년 첫 거래부터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장 코스피는 아직 좀 위태하긴 하지만 빨간불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2% 가까운 급등 보여주면서 모처럼 강한 상승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와 성장주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가 코스닥으로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마감까지 팔로우해 보도록 하죠. 김민수 대표 이성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연말에 많은 분들이 송년회도 좀 준비를 하고 다 같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분 좋은 시즌이긴 한데 갑작스럽게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그를 누리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래도 유일한 희망의 빛이 살짝 코스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남은 이 시간 그리고 다음을 위해서 네. 어떤 종목을 종가 베팅하는 게 좋을지 먼저 전략법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저는 오늘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이 개별주에 한동안 반응을 하다가 이제는 대형주 쪽으로 옮겨오냐라고 했는데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가 아직은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 여전히 개별주의 강세 시장임에 따라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 전략으로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오히려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 저희가 이 코너를 진행한 이후로 처음 나오는 네네.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 전략인 것 같은데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웅 기사님 따라가겠습니다. 달, 말, 올 이상입니다. 오늘 김민수 대표님도 나도 달리는 말에 올라타 보겠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달리는 말을 가장 유력 후보는 제약바이오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뭐죠 그럼? 아, 저부터인가요? 네. 물론 같은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고 하더라도 일단 섹터가 살아 있는데 약간 조정 나온 거, 물론 올라탄다고 해서 거기다 그 높이 올라간 거 가지고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네. 비교적 올라갔지만 그래도 모멘텀 살아 있다. 한쪽에서 전력기기 쪽에서 한 섹터에서 종목을 한번 찾아봤고요. 종목은 산일전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지지권 중요한 자리 쪽에서 돌을 다시 턴한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지금 분위기라면은 물론 HD현대일렉트릭을 봐야 되겠지만 내년은 조금 다변화된 쪽에서 누가 더 수출 모멘텀과 실적의 성장을 보여줄 것이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한일전기가 바라보는 쪽들은 내년도 확장세 증가율이라고 그러죠, 했죠? 그쪽은 훨씬 더 클 것이다라는 쪽에서 지금 나오는 단계들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한번 고점을 경신하다가 약간 기간 조정 패턴 쪽으로 좀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한번 레벨업을 시도한다라고 하게 되면 8만 원대는 들어가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58,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산일전기, 달리는 말 중에서도 살짝 쉬었던 전력 섹터에서 종목을 골라봤고요. 산일전기로 목표가 8만 원, 손절가는 58,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이성사님도 전략은 같았어요. 네. 하지만 종목은 다르죠. 우리가 변동성이 큰 종목 중에서 네. 대표가 바뀌거나 아니면 기업 내용이 바뀔 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데 하나의 그 예시로 추세가 시가총액이 적지만 살아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 시세의 연속성을 보려고 합니다. 종목은 액션 스퀘어고요.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12월 10일 정도, 11일부터 상승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지금 가격에 좀 확산 형태에 있는데 위메이드의 대표 같은 경우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서 가격대는 지금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공격적으로 아예 매매를 하기보다 하나의 예로 달리는 말, 그 다음에 살아있는 추세 속에서 12월 26일에 상한가 도달했다가 거래 정지가 되었었는데 이 가격대 같은 경우를 좀 목표에 두고 1차로 목표에 두고 접근이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990원, 아까 좀 밀렸다가 네. 단가가 좀 올라온 상황이고요. 손절가는 2,400원 가격대, 이 가격대는 상한가에 도달을 한 중간 가격, 시세가 낮던 가격, 하단 가격이다 보니까 이 가격대를 손절가로 제시를 합니다. 네, 액션 스퀘어 정말 달리는 말을 갖고 네. 오셨습니다. 어떻게 차트만 보면 좀 아찔하기도 한데요. 목표 주가는 29,990원, 손절가는 2,4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올해 증시 이제 동시효과 구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스피는 강보합에서 코스닥은 2% 가까운 급등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오후장에 시세 급변한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니까 로봇이 많더라고요. 오전에도 강했는데
탄력도가 더욱더 붙으면서 상한가까지 간 종목들도 속속들이 보였습니다. RS 오토메이션은 27%의 급등을, 유니퀘스트는 상한가 안착이 되어 있고요. SBB테크도 12.85%, 반면에 전진바이오팜은 5.88% 내리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신광선 매니저하고도 언급을 해봤는데 그동안 우리가 로봇 이야기하면 주로 테슬라를 생각했는데 여기에 엔비디아도 참전한다. 그래서 2025년 휴머노이드 로봇의 빅뱅의 시대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 유니캐스트 상한가는 그와 함께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아무래도 유니캐스트도 자회사, 모회사, 뭐 관계사 이런 쪽으로 엮어서 로봇과 관련된 부분의 멘트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그런 부분이 올해 초에 나왔다가 이제 연말 되니 다시금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가 내년 초에 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고려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 시세 연속성은 존재를 합니다. 상한가에 도달하기도 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유니캐스트는 내일도 상승으로 말씀드립니다. 내일도 상승이다. 김민수 대표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유니캐스트가 사실 로봇 안에서 가장 대표적이라던가 엔비디아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니퀘스트가 이제 기본적으로 네. 쌉니다. 주가가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정체가 돼 있었을 때 무슨 모멘텀을 갖다 붙인다. 근데 지지난주였었나요? SBS가 또 솔직히 그렇게 큰 모멘텀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는데 갖다 붙이다 보니까 싼 종목이 PBR 0.3배가 쭉 하고 올라가는 현상. 네.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주가가 올라서도 유니퀘스트 0.52배네요. PBR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들로 보는데 게다가 또 젠슨 황 선생님의 동생분이신가 보죠? 예, 이쪽에 AI 작업에 들어간 이제 컴퓨터와 관련된 모듈 있죠? 네. 그쪽을 한국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는 쪽에서 그게 부각을 받았던 모습들이고 이제 또 엔비디아는 CS2025에서 우리 또 젠슨 황 선생님이 열심히 또 AI와 함께 앞으로 적용될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로봇이다. 연관되는 거 뭐냐? 오늘 RS 오토메이션, 유니퀘스트 이런 쪽으로 다 연관되면서 움직였다는 게 특징적이고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뭐 네. 갭상승은 하겠죠 적어도. 네, 이런 관점 쪽에서 일단은 시장에 관심이 커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 모두 다 내일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앞서 우리 전략이 네. 달리는 말 올라타자였잖아요. 네, 이 로봇 달리는 말에도 올라타도 수익을 내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할 것 같고요. 시메스, CMS요? 네 이런 것도 아마 지금 단기 차익 매물소하고 좀 레벨업 시도도 하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눈여겨 볼 만하고 지금은 아마 이런 효과의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이냐 한쪽에서 섹터에 대한 강화가 같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로봇 쪽들도 지금 고려해야 될 대상이다 한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도 다음 거래일도 상승할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장 거래 대금이 활발했던 대표적인 종목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유한양행, KCS, 오리엔트전공, 셀트리온이 있네요. 지금 정치 테마 안에서 가장 끝까지 살아남은 테마가 이재명 테마주인 것 같네요. 오리엔트전공 13% 급등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아쉽게 삼성전자는 올 한 해 빛을 보지 못하고 마감이 됩니다. 53,300원 지나가고 있어요. 유한양행이 6%가량의 오름세 11만 9,300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제약바이오 호재가 좀 개별적인 이유로도 또 거시적인 이유로도 만발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유한양행 세로는 없었는데 네네. 기간 조정은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그 이후에 유한양행의 모습 무엇이 핵심입니까? 아무래도 다른 제약바이오 대비해서는 가격 조정 이후에 크게 상승세는 없었어요. 없는 와중에 그래도 이제 내년에 되었을 때 내년 초반에 JP모건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다 보니까 네.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을 볼 수 있겠지만 주가가 빠져 있는 와중에 함께 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까지 존재를 합니다. 아침부터 거래대금 상위에 위치하기도 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상황, 그다음에 제약바이오의 일정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일도 상승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상승할 것 같다. 유한양행 하면 떠오르는 게 렉나자잖아요. 이 렉나자와 관련해서는 뉴스가 나왔었고 혹시 또 이와 관련해서 후속적인 기술 이전이라던가 뭐 뉴스가 나올 만한 꼬리는 아직 살아있나요? 아무래도 이게 재료 같은 경우가 연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은 JP모건 헬스케어 그 와중에 좀 어느 정도의 색깔이 또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재료 같은 경우는 좀 기대를
같고 연속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유한양행도 다음 거래일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저력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외 하대시 종목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은 역시나 로봇이 있네요. SPG 랭크되어 있고요. 바이넥스, 제주항공, 에코프로 HN, 실리콘투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HN은 8.15% 강세 32,500원 장 마감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좀 2차 전지 밸류체인 쪽에서의 외국인 저가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52주 신저가를 연일 기록하던 종목들마저도 오늘은 반등에 성공을 했고 그중에서 에코프로 HN은 탄력도가 조금 더 컸습니다. 오늘 장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지 단순히 기술적인 반등이었을지 오늘만입니까? 내일입니까? 일단 뭐 저점에서 그래도 거래 최근에 좀 움직이면서 변화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추가 상승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아마 이쪽에 에코프로 HN이 지금 처한 환경, 특히 환경 투자 관련된 쪽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그와 함께 또 시장에서는 이와 연관된 또 탄소 포집과 관련된 쪽의 종목들이 또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쪽도 관련주 아니야? 라는 쪽에 대해서 시각들이 좀 불어오는 것 같고요. 정확하게 보게 되면 에코프로 그룹의 투자와 함께 연결돼서 어떤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가 계속 꾸준히 이어지면서 나오는 변화 생각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과거만큼의 강력한 모멘텀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다라는 쪽들도 지켜보시면서 일단 많이 빠져서 신저가 부근에서 지금 반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저항대 다음 저항대 약간 35,000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시도는 들어올 수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대로 영향력을 끼치면서 추세 전환이 강하게 들어올지는 일단은 적어도 2차 전지 관련된 산업들에 대한 변화나 뭔가 좀 더 확실한 게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일단 기술적 반등 쪽에 무게를 두고 대응해야 되지 않나 생각 들고 있습니다. 상승은 나올 수 있지만 추세를 전환하기까지는 아직 역부족이다.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오늘만 상승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이성사님의 생각은 어떤지. 사실 이 에코프로 H는 2차 전지 밸류체인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지금 핫한 그 탄소 배출권, 탄소 포집, CCUS로 봐야 될지 좀 애매하기도 하거든요. 그죠. 이게 그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제가 고려한 건 우선 시장은 많이 빠져 있다라는 점이고 그 속에서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도 뭐 첫 번째 반등이 나타난 거죠. 의미 있는 반등은 12월 18일에 나타났다가 이 반등에 대해서 실패하고 다시 재반등이 나온다라는 점, 그와 함께 펀더멘털 같은 경우는 아직 뚜렷하게 개선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재료가 나타나면 시장이 빠져 있으니 반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일도 상승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에코프로 HN 내일도 상승이다. 여기서는 김미수 대표님과 의견이 사뭇 달랐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하디슈 안에서 실리콘투와 VT 오늘 화장품주도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실리콘투는 6.68% 오른 32,750원에 장 마감 준비하고 있고 최근에 의료 미용 섹터가 좀 버텨주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원달러 환율 수혜 안에서도 실적이라던가 재료가 살아있는 업종을 봐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화장품주가 내수주가 아닌 수출주 기대주로 꼽히면서 다시 또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효과 2025년에도 누릴 수 있는지 실리콘투 오늘만입니까? 내일도 상승입니까? 내일도 가자 이런 쪽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금 화장품 쪽에서 그 대부분의 지금 실적을 내는 회사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북미 쪽 그리고 또 해외에서 확장세가 가장 강하게 이어지는 종목들이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 플랫폼 기업의 실리콘투도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90%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같은 아마 실적 관련된 쪽에서 추정하는 어떤 흐름을 봤었을 때 1,300원대 중반대 정도가 지금 적용이 돼 있는데 이거를 아직 올리지 않고 있더라고요. 네. 그걸 만약에 1,400원대 이상으로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추정치 대비해서 실적은 변화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에 따라서 변화가 나오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QE 확대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채산성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QE 확대까지도 나올 수가 있겠고 최근에 보니까 중동, 터키 이쪽에 대해서 영역이 더 확대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됐었을 때는 또 하나 기대하는 영역 확장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관점 쪽에서 4분기는 또 항상 강한 실적들을 보여줬었죠. 그것까지 고려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좀 더 열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상승할 것 같다. 이성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근 이 화장품주 안에서도 종목별로 네. 주가 수익률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보면 중국의 경기가 회복될 것을 감안해 본다면은 섬유의복이라던가 화장품주를 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매번 속았던 중국의 경기 부양, 내년에는 그 효과를 국내 화장품주들이 더 볼 수 있을지 의견 주시죠. 그 중국 경기는 이게 좀 나타나봐야 아는 상황이다 보니 네. 우선은 배제를 하고 보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부합하지 못해서 주가가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이 속에 이제 뭐 연말에 판매, 그다음에 내년 초 같은 경우에 실적 이걸 기대를 해보고 실리콘트 같은 경우도 내일 또 상승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실리콘투 내일도 상승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 2024년 12월 30일 마지막 거래일 폐장일 준비를 해봐야겠습니다. 우리 증시의 동시효과 구간에서의 모습은 어떨까요? 코스피는 아직 좀 불안정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약보합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2398.55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1.8% 크게 오른 678.0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보시죠. 올 한 해는 예외 혹은 변수가 참 많았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뭐 지정적 리스크라는 큰 변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보였던 한 해였어요. 뭐 대표적으로 화장품주 있었고요. 전력주 있었고 불닭볶음면을 필두로 한 음식료들도 수출로 꼽히면서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제약 바이오가 이 불안한 시장 안에서도 오히려 성장주 플러스 방어주 역할을 해주면서 크게 올라줬고요. 반도체는 조금은 아쉬웠죠. 어떻게 보면 올 한 해 반도체로 끝날 수 있는 이 AI 열풍이었는데 마지막에 뒷심이 부족했다라는 건 미국 증시 안에 있는 반도체주와 국내 증시에 있는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사뭇 달랐던 게 우리 투자자분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추워지면 다시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찬바람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닥권에서 52주 신저가 부근에서 혹은 신저가를 다시 한번 깨버리는 그런 모습이 보였던 한 해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기 어려웠던 시장이기도 하고요. 지금 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모습은 어떨지요? 먼저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도로 전환이 됐고 기관만이 900억 원 가까운 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2,400억 원 넘는 강한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기관도 동참하면서 182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한 해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수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한다라고 하는데 올 한 해는 뭐 머릿속에 지우고 싶을 만큼 그렇게 힘들었던 변수가 많았던 한 해인 것 같네요. 정확한 종가 상황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의 시총 상위 종목과 그리고 거래 상황 어땠는지 코스피부터 브리핑해 볼까요? 네, 한 해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지수가 돼야 될 텐데 막판에 그걸 또 못 참고 또 빠집니까? 네, 맞아요. 예. 2399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2400에 좀 욱하네요, 갑자기요. 네, 그런 쪽에서 일단 동시효과 때 그래도 클로징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이 세 가지 종목들이 다 물량이 좀 크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생각보다 묵직하게 마감이 됐고 게다가 또 오장의 외국인들이 다시 선물 매도로 전환되면서 현물 매도까지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네. 왠지 찝찝했던 모습들이 그대로 현실화되다 보니까 기분이 안 좋네요. 네, 이런 쪽에서 일단 뭐 그냥 1월 첫날 개장은 2,400 훌쩍 넘어서 시작하길 기원하면서 네.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전장에 보여줬던 매수 포지션에서 다시 돌아선 게 지수를 끝까지 버티지 못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71원까지 올랐다가 오늘 현 구간에서는 1,468원으로 다시 좀 낮아졌는데 외국인 투자자들 다시 돌이키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총 상위 종목들이 아웃퍼폼해주지 못하자 시장 결국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코스닥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마감했습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장부터 제약 바이오 쪽이랑 뭐 일부 종목들이 강했었는데 로봇주가 대표적으로 오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화장품주 같은 경우도 강했고요. 제약 바이오 쪽도 함께 강한 모습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5%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실리콘트, 리가켄 바이오가 각각 6.5%, 5.1%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강했고 일부 조정이 나온 쪽은 뭐 테크윙, 스튜디오 드래곤, CJ E&M 같은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이 확실히 강한 면을 보여줬고 종목들 같은 경우 중에서도 이게 이제 뭐 올해
막판에 강했던 로봇이라든지 이쪽이 내년에 상승을 이어갈지가 관전 포인트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또 2025년 우리는 빠르게 적응을 해봐야 됩니다. 두 분을 통해서 다음 거래일의 재료로는 뭘 먼저 보는 게 좋을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죠. 별점 3점을 받은 재료 무엇일까요? 김민수 대표님은 제약바이오 알짜기업 IPO와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등으로 인해서 1월 효과의 주역이 될 것이다라고 해주셨고요. 이성사님은 환율, 숨고르기와 안정화를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저 기대라는 게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뭐 1,500원까지도 우스울 정도로 많이 올랐었잖아요. 숨 고르고 안정화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까?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돼봐야. 확답 안 해주시네요. 네. 돼봐야. 네. 그렇다 보니까 네. 이게 흘러가서 전국의 안정, 그 다음에 뭐 좀 환율 같은 경우도 1,300원대 후반에서 뭐 중반 그 이하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봐야 되고 미리 예단해서 여기에서 뭐 환율이 더 올라가니까 주식을 비워버릴 필요는 없죠. 뭐 2,400 이하 이 정도에서는 반등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무작정 뭐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여기에서 더 나빠질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희망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안정화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그냥 고환율에 맞춰서 포트를 바꿀까요? 아니면 그때는 또 시장이 출렁이면서 급락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1,500원대 이상으로 간다라고 하면 시장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환율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밀렸다가 이렇게 복원하는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나머지 신흥국 쪽 또한 우리나라가 조금 특이하기는 하지만 환율 같은 경우 자국 통화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적응해서 우리가 환경을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응할 것이다. 김민수 대표님은 제약바이오 이야기해 주셨네요. 올리는 말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 볼까요? 올리는 말이든 달리는 말이든 죄송합니다. 뭐든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일단 지금 월말과 그러니까 연말과 연초 분위기가 모든 또 시장의 주된 흐름들을 이어간다라고 봤을 때 지금 하나 아까 우 이사님 말씀하신 거랑 거의 연결을 시켜보게 되면 환율과 함께 금리 안정만 조금 매크로 지표만 나온다. 그게 안정성만 나온다. 그러면 가장 먼저 뭐가 달릴까라고 하게 되면 아마 내년에 성과를 기대하는 바이오주들에 대한 기대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거기서 여기 조금만 안정받아주게 되면 하나 기폭제 역할도 같이 할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주시하고 봐야 될 섹터다. 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이상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냥 한때는 바이오주 가지고 어떤 기대감만으로 움직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 보여줬던 국내 바이오들의 특징은 그래도 성과를 낸다라는 쪽에 대한 강력한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환율 보시고요. 제약바이오도 미리 챙겨보겠습니다. 두 분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패장을 이렇게 정리해볼게요. 고맙습니다.